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좀 구도를 달리 잡아봤습니다. 컴퓨터가 보이고 제 모습도 나올 수 있게끔 해서 PPT를 띄우면서 이야기하는 형태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연습이고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만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수정 보완하고 또 누구의 계좌인가 이런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 게임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다 보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원래 예상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30분까지는 꼭 채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제가 자주 PPT를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쪽을 보고 뭐 화면에도 나오니까는 화면 보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강사 소개를 할 때 소개를 안 할까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이력을 너무 화려하게 적어놓는데 솔직히 그런 게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고 뭔가 좀 혹할 수 있는 그런 믿기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배 대박주 뭐 이렇게 띄워놓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기심 갖겠죠. 혹시라도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100% 이상 먹었던 종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1000%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100% 정도는 한 3, 4 종목이 있어서 좀 띄워놓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듣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신뢰감을 주고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같은 경우는 강의하는 거 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반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워낙에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준비가 완벽하지도 않고 아직 미흡하고 방금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뭐 저에 대한 소개는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좀 짧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팟을 할 건데 지금 나오진 않네요. 스팟을 통해서 좀 뭔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주식 강의나 이런 데 가면은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접목을 하는 거죠. 이게 창의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팟, 가벼운 스팟들을 통해서 뭔가 가벼운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재테크 주식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 2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나와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네, 100명의 분이 주식을 한다고 쳤을 때 90명에서 99명은 기술적 분석으로 시작을 하고 많이 망하고 흥하기도 하지만 다시는 주식을 안 하는 그런 전철을 밟기도 합니다. 이쪽을 보니까 화면 속에서는 이게 글자가 반대로 나오네요. 제가 이거는 또 조정을 해서 한번 잘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저는 주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기본적 분석을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기존에 제가 깡통 계좌에 2번 차는 동안 기술적 분석을 망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야기도 많이 할 겁니다. 좀 스토리 형식으로 주로 갈 거고요. 어떤 강의처럼 딱딱하고 스킬이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교육보다는 교훈에 가까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지식보다는 지혜 쪽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 형태를 강의 형태를 취할 것 같습니다. 1번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자면 생각보다 화면에 나오는 글자가 나오질 않네요. 기술적 분석에는 이동평균, 선, 볼리전 밴드, 매물대, MACD, 이격도, 투자심리선, 외국인 보증 비율, 신용잔고 등등등등등 정말 보조지표는 기술적 지표의 보조지표 같은 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는 솔직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조지표만
보조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차트에 국한된 내용들만 많이 집어넣었는데요. 이거 말고 뭐 시황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황 분석, 리스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런 게 굳이 주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 이거를 아까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좀 비중을 주자면 90% 이상은 기본적 분석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은 10%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적 분석도 솔직히 90%는 안 되고요. 90%는 운이고 나머지 9%는 기본적 분석 그리고 1%는 기술적 분석.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참고 그리고 심리적인 좀 안정 상태 뭐 이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지 이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는 기본적 분석 50% 기술적 분석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저의 투자 성향은 기본적 분석이 50이고요. 기술적 분석이 50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볼 때는 차트보다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장 우선시 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의 뉴스나 공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결산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당금은 얼마나 나왔는지 배당금이 안 나왔다면 얼마만큼의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혹은 순자산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유동비율은 얼마인지 부채비율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중요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뭐 제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서 많이 아프네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주력을 두고 회사를 꾸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기본적 분석에 넘어가서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좀 일어서서 할게요. 이쪽에 화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돌려서 제가 좀 더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할 거 있는데 화면이 생각처럼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글씨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제 모습이 화면을 향해 있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등등등 정말 많은 보조표, 기술적 분석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떠안으면서 주식을 하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진짜 뭐 몇 년 안에 그냥 정말 피폐한 생활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살아봤습니다. 하루에 1시간, 많이 자면 2시간. 그것도 제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피곤함, 힘듦을 못 이겨서 저는 잔다고 생각 안 했는데 깜빡 졸고 일어나는 경우가 된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패턴이 그렇게 돼요. 00시부터 따져보면 00시부터 뭐 새벽 2시 정도까지는 거의 TV나 아니 인터넷 같은 걸 보면서 당시에는 이제 TV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워낙에 또 지금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TV에 나와서 막 뭐 증권 그런 TV가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 나오셔서 막 이런저런 뭐 해세요. 자기만의 제가 좀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오이선 저가라고 해서 NCO라고 해서 많이 그걸 따라 했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배우기 위해서 돈 주고 배우면은 막 몇백 혹은 몇십만 원 들어가니까 저 스스로 독학하기 위해서 그거를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막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독학해서 파고들어서 그 사람이 활용하는 그런 매매 기법을 따라하기도 하고 물론 100% 똑같이는 못하겠죠. 근데 저만의 이제 어떤 노하우도 들어가고 그분들의 노하우도 들어가고 또 다른 분들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하우들이 다 들어가서 집약된 저만의 또 투자 방법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따라하는데 진짜 뭐 한동안 차트상에 띄워놓은 보조지표만 하더라도 10개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 비중, 외국인 보유 비율, 그 다음에 심리선, 그 다음에 무슨 신용잔고
그다음에 이격도, 매물대, 볼린저 밴드, NCO, 오이순, 저가, MACA, MACD, 기타 등등 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솔직히 다 잊어버렸고 알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면 이걸 기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식 강의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굳이 알고서 전달자 입장에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말해야 될 것들은 하겠죠. 그렇게 진짜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잘까 말까 한 제가 원해서 잔 것도 아니고 잔지도 모르게 이렇게 픽 쓰러졌다 일어나고 픽 쓰러졌다 일어나고 생활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니까 이게 사람이 몸은 두째치고 정신적으로 완전 미친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아니라 8시에서 8시 반 사이, 이 사이부터 딱 8시 반만 되면 컴퓨터에 앉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앉아서 시세가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외국 증시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신문들 이런 것도 보죠. 아침에 조간신문 오면 조간신문 막 훑어보고, 아침에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다 뒤져보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을 하기 위해서 8시 반부터 딱 앉아서 시장가가 형성되기 9시간 전까지 봅니다. 얼마가 매도되고, 얼마가 매수되가 되고, 얼마에서 시가가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전날 시가가 어땠는지 전날은 어떤 주봉을 어땠는지 매일같이 보는데도 또 봐야지 그게 마음이 안정이 돼요. 분봉은 어땠는지 뭐 5분봉, 10분봉, 60분봉, 120분봉 뭐 이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3시에 끝나면 3시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2시 50분부터 이제 3시까지 사이에 또 종가가 결정이 돼요. 그걸 보고 있다가 이거 좀 낌새가 이상해 그러면은 3시부터 또 5시 사이에 시장의 시간의 거래라고 해서 그걸 또 거기다가 또 판매도 하고 매수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그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장 시작 전과 장 시작 끝난 후에 이제 시간의 매매라고 해서 그 거래를 했었던 거는 한 5번 내외 있던 것 같은데 근데 매일같이 그거를 봤어요. 매일같이 거기에 신경을 썼고 그렇다면 8시 반부터 늦게까지는 한 5시, 4시까지 하고 보통 이제 3시 반까지 보다가 이제 운동을 갑니다. 체력은 좀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시 반이나 4시 반부터 그 사이에 운동을 가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들어오고 여름 같은 그때는 이제 여름도 껴있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밤에 갑니다. 9시나 10시쯤에 운동을 갔다가 들어오면 일단 밥을 먹고 도서관을 가거나 그 시간에 이제 도서관을 갑니다. 밥 먹기 전에 운동 갔다고 와서 도서관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밤에 갈 때는 그 시간에 도서관을 가고 도서관 가서 책을 기본적으로 10권 정도는 빌려와요. 제 명의로 하나, 조카 명의로 하나 해갖고 5권, 6권 이렇게 빌려옵니다. 제 명의로 6권, 조카 명의로 6권, 12권씩 빌려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5권, 10권씩이죠. 그렇게 빌려와서 정독은 하지 않더라도 속독으로 다 떠들어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그 책은 다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책들이죠. 어떤 벤저민 그레미엄의 증권 분석 이런 책들이 아니라 그런 책들은 읽을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책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뭐 차트, 기술매매 우리나라 분들이 써놓은 거 뭐 외국에서도 나왔던 그런 방법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도서관에만 가도 100권이 넘습니다. 그것들을 다 보고 기억하냐고요? 기억 하나도 못하고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미친 듯이 완전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50번. 정말 제가 뭐 이렇게 횟수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거짓말도 못해서 한 50번은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팔고 사고를 5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종목만 한 3번, 4번. 그렇게 한 10종목도 산 적이 있고요. 최고로 많이 보유했던 종목 수가 한 20종목이 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10종목 가까이 되는데, 그렇듯 주식이라는 습관이 잘못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걸 고치기가 힘들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기본적 분석도 아니고 감정 분석입니다. 나의 감정을 분석. 남들의 감정을 솔직히 분석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감정 분석이 하기가 힘든데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가상 채널인데 이 안에서 어떻게 그 감정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보조지표들이 다 탄생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 이름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한 시대를 좀 뭐랄까 이름을 날렸던, 자기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그 보조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따라 했었던 그 전문가분들도 다 자기만의 보조지표들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주로 했었던 그 NCO나 오이선 정가라고 말했죠. 오이선 저가. 그분 같은 경우는 NCO하고 오이선 저가를 매치시켜서 어떤 신호가 오면 화살 표시가 나와요. 그 화살 표시에서 사면 대체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올라간 차트만 보면 다 올라갔죠. 근데 반반입니다. 안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50대 50인데 어디에 베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때로는 50대 5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90대 10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10대 90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순간 거기에 미쳐 있으면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그걸 신봉하게 되고, 맹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계속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우치고 나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저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이 이야기만 해도 10분이 훨씬 넘어가네요. 이거를 현장에서 또 할 때 좀 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매물대 MAC 아까 쭉 짚었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5인선, 10회선, 20회선, 60회선, 120회선, 240회선 이렇게 좀 자주 활용을 하고, 주봉으로 넘어갈 때는 20회선, 40회선 뭐 이렇게 좀 활용을 합니다. 1년을 주로 따지면 몇 주인 줄 아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52주죠. 52주이기 때문에 또 52주 선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5일선보다는 4일선을 씁니다. 한 달에 기본적으로 4주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4일선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도 설정을 할 때 그런 것들 좀 생각하고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보조지표 중에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그래도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보조지표는 하나도 다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차트만 보니까 캔들이라고 하죠. 캔들만 띄워놓고 고점 대비 이 정도 내려와 있네. 저점 대비 이 정도 올라가 있네. 이 정도 보고 이 회사는 이렇네. 이 회사는 좀 매수할 만한데 너무 고점인데 그러면 좀 기다렸다 사면 되고요. 떨어졌을 때 혹은 아니야 다른 종목 가려도 됩니다. 이게 고점이라는 게 정말 고점이 없고요. 저점이라는 게 정말 저점도 없습니다. 떨어질 때는 이게 발바닥 같은데 더 떨어져요. 지하로 갑니다. 이게 머리 같은데 더 가요. 하늘 위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면 안 되고, 회사를 보았을 때 성장성이 있고 충분히 주가 대비 가격 대비 이 가격이면 괜찮아. 그것도 또 구하는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가장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패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이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실패담을 이야기해드리고, 가능하면 이걸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자, 수백 가지가 넘는 그런 보조지표들, 우리 일반인한테 다 알려지지 않은 보조지표들까지 합치면 수천 가지가 넘을 거예요. 다만 HTS,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키움증권이나 동양증권에서 사용하는 삼성증권도 있고 여러 증권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에서 사용하는 보조지표들을 보면 한 100가지는 좀 넘을 것 같아요. 그 지표들을 갖다가 활용하기에는 그 중에서는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이거만 있으면 굳이 이 이동평균선도 믿으면 안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네, 데드 크로스가 나왔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요. 회사를 보고 이게 저 고점 대비 이만큼 내려와 있고 저점 대비 이만큼 올라가 있네, 살 수 있는 메리트인지 아닌지 이걸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사고 나서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를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선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자는 어떤 건가요? 그쵸.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거. 10년, 20년 뭐 이렇게. 단기 투자는 이렇게 뭐 하루에 몇 번도 팔 수 있는 거. 근데 다른 어떤 분의 이야기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그분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기 투자는 이익을 내고 수익을 내고 팔면 장기 투자고요. 단기 투자는 1년이고 10년이고 갖고 있는데 손실을 보면 단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의미를 좀 그대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익과 수익과 손실 이걸로 따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을 갖고 있어도 내가 샀던 그 가격 그대로 움직인 주가들도 있고요. 혹은 그거보다 더 못한 가격대에서 내려가서 또 움직인 주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손절을 감안하고 손해볼걸 감안하고 매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익을 봤을 때도 이 정도에 만족하고 매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더 갈 수도 있고요. 혹은 팔지도 못할 만큼 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팔고 사고를 잘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제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 중에서 제가 좀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불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분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분이 무료로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자신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뽑아본 게 이 7가지입니다. 재무제표, CEO, 주력상품, BW, CW 간의 횡령, 유상증자, 우회상자. 이 중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재무제표 같은 게 이제 부채 비율, 대규모 적자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줘야 돼요. 상고 출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런 세무 쪽에 좀 약하신 분들께서는 부채 비율이 뭔지 적자가 뭔지 이런 개념이 좀 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나중에 준비했기 때문에 다음 2교시 때는 이 게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CEO 같은 경우는 잦은 대표이사 변경이 있는지, 그리고 그 CEO가 다른 회사에서 있다가 왔는데 믿을만한지, 횡령 이력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력을 잘 뒤져보면. 물론 잘 보이지도 않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그 CEO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 CEO는 그래도 믿음직하다. 이 CEO는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 그리고 그 CEO가 전문인 경영이냐 오너 경영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잘 봐주고요. 주력 상품이 무엇이냐,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상품이냐 아니면 안정성에 맞춰 가는 상품이냐. 쉽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안정성에 가깝죠. 하지만 핸드폰이 또 계속 변화, 혁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트렌드에 가까운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10년 전만 해도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가까운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는 투자. 워렌 버핏도 그래서 이런 IT 쪽에 투자를 잘 안 했었던 부분이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 LG 생활관광이라고 해서 비누, 치약, 생필품 이런 종류들, 우리가 꼭 소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안정성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보시다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 근데 회사의 어떤 횡령이라든지 악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뭐 적자난 부분도 없고 뭐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그렇다면 그냥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천천히 매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사 모아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 순환 사이클은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항상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는 또 팔아주고 또 내려올 때는 또 사주고 이렇게 느긋하게 거래를 하는 형식도 있어요. BW나 CW 이제 신수인권과 전환사채 이거 같은 경우는 사채라는 말이 들어가죠. 절대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종목들 매수를 안 하는데 너무 위험해요. 위험성이 가장 큽니다. 좀 단적으로나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BW, CW는 불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웬만하면 묻지마
식으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회사가 다 괜찮은데 이게 좀 걸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고 매수를 하는 거지 너무 이렇게 무턱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횡령 같은 경우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공시 위반이라든지.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회사를 살 때 종목을 선정할 때 몇 개월치, 1년치, 2년치 이 공시들을 잘 살피질 않습니다. 뉴스 같은 것도 잘 안 봐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뉴스나 공시 이런 거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쭉 훑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분기보고서나 뭐 전자공시라고 해서 전체 보게 하면 또 전체가 쭉 나옵니다. 상장된 라이브도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이런 것들 좀 참고사항이 돼요. 대주주 같은 경우도 갑자기 많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했다가 횡령, 그 다음 공시 의무 위반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공시 같은 경우는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바로 감사거절이 나오고 감사거절 나오면 상장 폐지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대기업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좀 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로 바로 거래가 가진 않지만 거래 중지가 당하는 이제 코스닥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거진다 90% 이상은 상장 폐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준비도 못했는데 바로 그렇게 거래 정지가 당하고 몇 개월 동안 막 이렇게 힘들게 조마조마 가슴 졸이다가 상장 폐지를 당하면은 너무 힘들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 유상증자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솔직히 저는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적이 두지는 않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건 기업 IR을 통한 기업 홍보죠. 홍보를 통해서 이제 기존 주주에게 유증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 다르게 유증을 하게 되면 조금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회 상장인데 상장을 할 때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그 심사가 까다로운데 우회 상장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회사가 있고 이 우회에서 들어온 쉽게 말하면 뒷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좀 심사가 좀 느슨해요. 비교적 쉬워서 그래서 좀 사기성 짙은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좋고요. 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와 BW, CW, 횡령, 우회상장 이 네 가지가 가장 크게 많이 작용을 해요. 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를 발생했거나 계속 적자를 몇 년 동안 적자 발생한 그런 회사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회사를 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이 이 네 가지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장 좀 중요성 있게 중점을 두고 좀 매수나 매도를 할 때, 매도는 모르더라도 매수를 할 때 항상 이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도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바탕을 두고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없이 했는데 30분 정도 걸렸네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좀 덩어리를 키우고 부풀리고 여기다가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한다면 30분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말에 좀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급스럽게 해야 되겠죠. 저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 이야기하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례, 저희 사례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했었다. 그러면 좀 정확하게 가더라도 좀 요소 좀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청중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들을 좀 집어넣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 진다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 갖고 이제 쉬는 시간 없이 Q&A 시간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Q&A 시간을 이 시간을 다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의 계좌인가가 1시간으로 하기에는 조금 촉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Q&A 시간을 좀 뒤로 미루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계좌인가를 이제 이거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갈 게 이제 순자산, 자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자본이라는 것이 나오는 건지,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무엇인지, 부채비율은 무엇인지. 제가 일단은 저는 종목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띄우는 게 재무제표고 재무제표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괜찮다고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익계산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투자하는 비용이라든지 왜 손실을 받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주석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연역도 보고 어떤 걸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인지 배당금 주는지 안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빨리 이런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는 거는 1분에서 3분이면 다 보고요. 이거 말고 이제 이 외의 것들 보는데 1시간에서 한 3시간, 그리고 길게 잡았을 때는 이제 공시라든지 뉴스, 이 회사에 관련된 뉴스나 이런 것도 좀 게시판도 보거든요. 저는 좀 내공이 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게시판 같은 경우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게시판 보면 엄청 흔들리거든요. 뭐 회사가 망한다는 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회사가 갑자기 막 올라간다는 등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판치는 곳이 게시판이라서 어느 정도 진짜 내공이 쌓이고 해서 이런 걸 그냥 우습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내공이 쌓인다면 그때는 게시판에 이제 자주 가서 활용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게시판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건질 수 있는 것들은 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라고 하죠. 그런 만큼 게시판은 하나의 좀 재미로서 가는 거지 게시판에서 건질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다만 가끔 가다가 그렇게 바늘 찾듯이 보석 찾듯이 간혹가다가 이렇게 유용성 있는 괜찮은 정보들이 보여요. 그런 거는 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자주 봤고, 저도 한때는 그 게시판이 막 흔들리면서 막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그런 걸 갖다가 사고 팔고는 안 하지만 거기서 대신에 그런 것들은 봐요. 유용성 있는 정보들을 올려놓은 거,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용들, 혹은 또 간혹가다가 올립니다. 제가 초보자라서 그런데 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그 유식한 면을, 그리고 뭔가 누구한테 도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멍청한 사람아,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지식을 해, 그러면서 쭉 써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로 바탕을 해서 저는 좀 손쉽게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게시판은 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게시판에 접근하기에는 위협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면 좋겠고, 일단 이 세 가지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좀 게임으로 만들어서 팀별로 나눠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15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죠. 일단 10분이라고 했을 때 5분 하면 두 팀으로 나눠서 하면 좀 더 뭔가 경쟁 심리도 있고 또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주식 경험자들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금방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혼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서로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전달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하나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되고요. 교육이 일석이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한 이해하는데 좀,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든지 이런 용어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 좋은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소통. 조직이라든지 어떤 곳에서 소통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게 또 낫구나, 이런 것들 좀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좀 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놓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이제 나머지 시간에 Q&A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느낀 점들 이런 것도 피드백 받고, 그리고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또 그런 피드백을 얻어서 또 더 좋게 이번보다는 또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또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좀 말이 빨랐죠. 제가 평소보다는 말이 좀 더 빠르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쫓기듯이 급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막 꺼집어내고 싶은데, 생각나면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첫 번째네요. 2월달에도 첫 번째였고 4월달에도 첫 번째였고 이제 5월달에도 첫 번째. 저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잘 접목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새로운 색다른,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괜찮네, 참신하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잘 구성해서 교환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서봐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많이 피드백을 들어야 되겠죠. 피드백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많이 연습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모임을 발판을 해서 다음 달에도 꾸준히 모임을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2주에 한 번씩 주식은 아니더라도 주식 모임 하나, 모임 하나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꾸려가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이상으로 저희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있을 그런 강의에 대한 연습이었고요. 오늘 바로 만들어서 이제 바로 실행에 옮기긴 했는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게을렀어요. 이거는 저희 탓이고 저희 잘못이고 아직까지는 저라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빨리 저의 단점인 것 같아요. 좀 뭔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계속 생각을 오래 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돼볼까? 저렇게 돼볼까?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눈에 보이게끔 가시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때서 이제 가시화시키기 시작하는데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만들어 봤으면 오늘 만들어 보고 또 내일 다를 거고 또 내일 다를 거고 계속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만들어 놨으면 열 며칠 동안 1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달라지면서 좀 더 탄탄하고 좋은 그런 내성 있는 교환이 작성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또 사전 답사를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확인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 안 해봤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처럼 저한테 답변을 주신 분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청중을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오너프믹스에 올라오시는 분들의 직업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청중 분석하는데 좀 실패를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기 내용 안에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신청해주신 분들께서 그런 신청 영석을 작성해서 보내주고 그거에 대한 토대로 제가 교양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첫 번째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네요. 청중 분석. 제가 만약에 청중분들한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주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경험이 있다면 얼마만큼 경험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면 왜 참여를 하는지 이런 이유들을 좀 들었더라면 제가 이 교환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을 좀 더 그분들한테 맞춰서 청중한테 맞춰서 잘 하고 갔을 텐데 그게 아니 저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저희 동영상을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